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전자신문 2022년 12월 6일자를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그 온북 개념이 있어서요. 온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북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온북 하면은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온북이라서 4차 산업 같은 기술 혁명에 새로운 행정 체계를 모색해야 되고 정부 플랫폼 구현의 핵심 과제로 삼았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온북 사업이 행안부 주관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온북의 개요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무실뿐만 아니라 출장이나 재택근무에도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C를 2대 사용하 보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온북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윈도우 플러스 다스형에서 업무 인터넷 시스템은 윈도우에 접속하게 되고 인터넷은 다스로 접속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1대 N 방식이다 해서 풀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망의 일부 사용자는 개인화가 필요하다. B형은 윈도우 플러스 다스의 인터넷 데디케이트 형성입니다. 그래서 A하고 유사하나 여기 다스의 1대 N이 아닌 1대1로 해서 종속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대1 방식의 개인별로 인터넷 버추얼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죠. 세 번째 유형이 다스의 업무 플러스 다스의 인터넷에서 업무와 인터넷을 모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적용한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에게 자원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그게 있고 용어 KVM, VDI, VD, DAS, 데디케이트, 풀리드 1대 N, 데디케이트는 1대1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뭐 기대 효과나 그런 것들은 뭐 비용 절감하고 보완해서 상당히 좋겠죠. 이런 개념을 갖고 그래서 신문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편집을 가능하게 옮겼고요. 공공 최대여 온부 국방부 경쟁 점화에서 크롬 OS 60만 대에 대한 도입 전초전을 시범사업 화대 업체 선정에 도입했다. 국방부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그 공공 노트북 시장에 그 온북 시범 사업을 발주했고 약 60만 대 정도 해당될 거고요. 그래서 삼성, LG를 필두로 해서 국내외 업체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했고 100명의 근무자용 PC를 온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구축과 하드웨어 단말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내년 3월에 완료 목표고 70만 대 예정이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공공기관 노트북 구매 시 국산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외산 업체도 이제 시장 공략을 하고 있어서 LG전자뿐만 아니라 레노버, HP, 에이수스 코리아 등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맨 아래 온북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목표로 기존 공공기관 업무용 PC를 개방형 운영 체제인 구름 OS를 탑재한 노트북 온북으로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여기는 구름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요 기사의 핵심은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요 그림. 온북 개념도 이걸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개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접속할 때는 이렇게 국방부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백본으로 해서 집에 접속을 하는 거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업무 백본으로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건데 GPMS는 국방부에서 쓰는 어떤 용어인 것 같고요. 구름 플랫폼이 있어. 구름이 이제 클라우드가 구름이라고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적인 개념인 거죠. 요 안에 이제 보안 장비가 양쪽으로 있죠. 파이어월, 그다음에 VPN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업무용 버추얼 머신이 돌아가는 거고 해서 요렇게 인터넷 개념과 요렇게 업무용 개념으로 해서 사용한다. 로 좀 정리하시고 요거는 이제 동향으로 보시고 이런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릴 수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북에 관련돼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온북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뭐 한번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그 중앙일보에서 2022년 12월 12일 날 나온 기사고요. 그 100년을 살다 보니까 65세에서 90세까지가 제일 좋았더라.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과 도움을 드리려고 기사를 한번 넣어왔습니다. 이 기사는 그 김형석 교수님에 대한 기사고요. 그래서 인생은 2단계가 아닌 3단계더라. 그래서 은퇴하고 공부하고 일을 놓지 않고 젊게 사는 것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2단계로 산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인생은 3단계더라. 해서 내 능력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게 중요하더라. 해서 지난 7월 중앙일보에서 독자 100명을 대상으로 그 강연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첫 강의의 주인공이 그 103세 철학자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그 명예 교수고요. 그 구독자들에게 100년을 살아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주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삶의 나침반은 크게 3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젊게 살아라. 많은 사람이 2단계로 사는데 30까지 교육을 받고 60에서 65세까지 일한다. 은퇴 후에는 별다른 성장이 없이 놀면서 늙어간다. 막상 내가 65세가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 공부하고 더 하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강의도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젊게 살아라. 65세에서 75세가 제일 일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60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셔서 꼭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 펼쳤으면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대학에 있을 때보다 강연도 더 많이 하고 65세에서 90세까지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젊게 살려면 2가지를 갖추라고 하는데, 하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을 놓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일을 계속 하려면 기술사 공부를 계속 기술사에 합격해서 업계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독서도 공부다 해서 직장 일만 일이 아니고 봉사도 취미도 일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봉사와 일을 계속하면 인생을 3단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심이 닿는 데까지 동영상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강조한 2번째 삶의 조건은 일의 가치를 찾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과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삶은 나이가 들수록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김 교수가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 때였는데 대기업 강연과 대구에서 교사 강연이 겹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연료는 크게 차이가 났고 고민 끝에 교육계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을 선택했는데,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수익보다 보람이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더 소중하고 보람 있게 사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돈 때문에 일하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지못해서 일하는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하니까 피곤하지 않더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서 일의 목적도 100가지인 줄 알았는데 70세가 되니까 그 일의 목적은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인간답게 살게 하는지가 그거라고 합니다. 이 말 끝에 김 교수는 마지막 삶의 조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정만 걱정하면 안 된다. 친구들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도 모르게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김영석 교수는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년 퇴직한 그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일하니까 정년이 지나면 대학이 잊어버리게 되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일하면 정년 후에도 대학과 함께 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후 독자와 문답 시간에 이어졌고, 삶이 허무하다, 남을 용서하는 법, 알라딘 램프에 지니가 소원을 하나 묻는다면 등의 고민 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김 교수님은 100년의 그 안목으로 지혜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합격을 하셔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사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2년도 고생하셨고 2023년 내년에 뭐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혹시라도 합격을 못 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시면 언젠간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